자, 재보궐선거도 갑니다. 부산 북구갑에선 새 후보들이 모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되면 북구는 방치될 거다. 박민식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발언을 빗대 나쁜 사람 표현으로 한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한 후보는 나를 두려워해 공격이 집중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정장 차림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선 민주당 하정우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켜갑니다. 정쟁을 하면 서울에 올라가서 상주하면서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동안 북구는 자연스럽게 방치되겠죠. 한 후보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이 아닌지 심히 의심됩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후보는 어제 부산을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한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과 싸우는데 이겨야지. 반드시 이긴다. 이게 거의 토시 하나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목한 나쁜 사람이 한 후보라는 겁니다. 한 후보가 북구를 일회용 소모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짜리 뜯다방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후보 기자회견에서 하 후보를 향해 마타도우를 할 정도로 자신이 두렵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승리해서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박살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무게감 있게 해석하고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잖아요. 한 후보 측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MB가 나쁜 사람에게 이기라고 한 건 민주당에 이겨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 북구갑의 후보 3명은 오늘 시간차를 두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각 후보의 막판 메시지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저 하정우를 키워준 제 고향 북구를 위해 제 모든 역량과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지역을 다닐 때마다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수 참 잘했다. 재수만큼만 해라. 처음엔 격려라고 생각했던 그 말들이 이제는 이 발전의 흐름을 멈추지 마라 라고 하는 절박한 당부로 그리고 숙제로 들립니다. 전재수 후보께서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셨습니다. 선거가 임박하자 서울에서 지역구 쇼핑하다 내려온 한 달짜리 떴다방 후보, 또 원래 사상구 사람이면서 선거용으로 북구 사람인 척 포장하는 후보에게 우리 북구를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북구 출신으로 북구를 가장 잘 아는 후보, 당선과 동시에 삼선 중진이 되어 실질적인 북구의 발전을 이끌어낼 후보, 저 박민식이 북구의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적임자입니다. 저는 여기서 승리해서 살아남거나 패배해서 죽을 겁니다. 그 죽을 각오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기 아바타를 보내서 이 승부에 뛰어들었습니다. 장동혁 당권파는 박민식 후보를 아바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아바타 하정우와 장동혁의 아바타 박민식, 그 두 가지 모두를 극복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지역,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 지역이 바로 부산 북구갑인데요. 아주 전국구 관심지로 떠올랐습니다. 3명의 후보들은 오늘 시차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래프가 조금 복잡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세 후보가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치열한 신경전을 좀 벌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네. 하정우 후보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뭐 무적한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전히 전재수 후보와 뭐 같이 하겠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 18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잖아요. 근데 딱 하나
전재수 의원만이 그 부산 북구 갑에서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정우 후보가 출마한 이 부산의 북구 갑은 이 마지막 남은 파란 불빛이에요. 부산에서. 예. 네. 그런데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떨어진다고 하면 여당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부산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의 어떤 강력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정책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대변을 해주겠냐는 그런 간절함에 있어서 하정우 후보가 저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하정우 후보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활발하게 좀 못한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TV 토론 이후에 하정우 잘한다, 똘똘하네, 이런 평가가 생기면서 자신감을 얻고 또 본인에게 제기됐던 이 네거티브 의혹에 대해서도 또 북구 주민들에게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 근데 아쉽게도 나머지 두 분께서는 좀 네거티브성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 점이 좀 눈에 띄는데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했고요.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는 장동혁 당권파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종혁 대변인님, 네. 두 사람을 향해서 다 너는 아바타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후보를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근데 이제 부산 북갑이 워낙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종의 핫스팟이다 보니까 뭐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들의 말, 또 이 말로 인한 어떤 그 말싸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한 다음에 뭐 박민식 후보한테는 아바타다, 그리고 하정우 후보한테도 아바타다.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본인도 그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될 수도 있고요. 그 아바타를 배신한 후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다른 후보들이 맞받아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워낙 지금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저렇게 날카롭고 좀 재밌는 말로 공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유권자들이 보는 것은 어떤 그 말 하나하나보다 후보들의 품격과 태도도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이 부산 북갑에 있어서는 그 말싸움은 저는 과잉 공급됐다고 보고요. 지금에서는 조금 겸허하게 부산 북갑의 유권자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조금 더 선거에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이제는 후보별로 어떤 점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바로 이걸 가지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부 여당과 무소속 후보가 정쟁을 하면 서울에 올라가서 상주하면서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동안 북구는 자연스럽게 방치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북구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비판 안 하려고 했는데 왓은 있으나 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우를 계속 말씀드려라, 코로나 때 여쭤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정우 후보에게, 하정우 후보와 그 하정우 후보를 둘러싸고는 여러 명의 아빠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오늘 심지어 네거티브도 자기가 못한다거든요. 네거티브도 아빠한테 부탁하더군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떼고 하십시오. 저는 저도 국가를 남습니다. 제가 지더라도 국가를 위해 봉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따위 생각은 그분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면 북구한테 해코지 할 테니까 나 뽑아줘. AI가 아니라 애 같은 생각이다. 네, 하정우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은 중앙에서 싸우느라고 북구를 방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왓은 있는데 하우가 없다, 어떻게 여기를 뭐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제시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일관되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정우 후보에게는 아빠가 너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추현 부대변인님. 네. 두 사람이 아무래도 이강구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좀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은데 AI가 아니라 애 같은 생각이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저는 아무래도 하정우 후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집권 여당의 후보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발휘하는 것을 애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죠.
본인은 비대위원장 할 때, 집권 여당일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권 여당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 집권 여당 후보로서의 장점 얘기 안 했습니까? 그때는 그럼 애 같은 비대위원장이었습니까? 본인이 여당일 때는 충분히 그런 그 여당의 장점을 10분 활용했으면서 야당의 후보가 지금 여당의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애 같다고 말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저는 실효성 있는 공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뭔가 아무래도 하정우 후보가 본인보다 좀 정치적 경력이 짧다 보니까 애 취급을 하면서 좀 프레임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은 박민식 후보와 비교할 때 본인도 애 아닙니까? 박민식 후보는 한 20-30년의 정치 경력이 있는데 본인은 한 2-3년 됐나요? 그 정도의 짧은 경력 갖고 그냥 그 본인보다 짧은 사람을 애 취급하면서 그렇게 프레임을 더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전 실효성 있는 공격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빠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엄마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게 정치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정책 법안 하나 발의하더라도 9명의, 그러니까 10명이 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9명의 동료 의원들을 같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뭔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아빠 취급, 뭔가 다른 사람 취급해버리는 거는 정치의 생리를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다. 물론 야당 후보 입장에서, 무소속 후보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겠지만 별로 그렇게 공감이 되는 공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6월 3일 저녁 아니면 6월 4일 새벽이면은 결과가 나올 텐데요. 둘 중에 한 명은 낙선을 할 테고 아니면 두 사람 다 뭐 낙선을 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동훈 후보 계속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떨어져도 북구에 남을 것이고 하정우 후보는 오히려 북구 떠날 것 같다. 뭐 이런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한동훈 후보가 내려갔을 때 제기됐던 문제가 바로 이제 북구갑을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야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지속적으로 가서 집을 구하고 그다음에 주소지를 옮기고 한 이야기는, 저는 여기서 거의 정치적 생명을 여기서 그냥 끝을 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떠나야겠지만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있겠다라는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지역적 특성이 북구갑이 전재수 후보가 꽤 이제 3선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이 지역 출신과 어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정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민식 후보도 계속적으로 본인이 뭐 한참 떠나 있었지만 본인도 사실은 뭐 분당 20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북구갑의 인연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체 아마 이 부산 중에서도 북구갑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정우 후보가 가지고 있는 뭐 본인은 재수 형님, 뭐 이재명 대통령 등등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정치적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북구갑을 위한다면 북구구청장 하면 돼요. 그죠? 근데 굳이 왜 국회의원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럼 결국은 여의도 정치를 대표해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게 자꾸 이제 북구갑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과 시장과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좀 다릅니다. 영역도 다르고. 근데 본인은 지금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적으로 북구갑에 남아서 그냥 북구갑 발전만 하겠습니까? 즉 300명의 정치인으로 한 명으로서 정치적인 이슈들을 다뤄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북구갑이라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인 주장대로 주장을 하면 여당 의원이 다 국회의원 해야죠.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정치적 비중이 높은가, 정치적 파워가 있고 또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유권자들은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양을 같은 경우도 대통령을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 배출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중앙 정치에서는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을 이제 한동훈 후보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가 있지만 그러나 항상 북구갑에서 끝까지 어떤 이 본인의 정치적인 결론을 보겠다, 이런 어떤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말 동안에는요,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가 올린 영상을 놓고도 신경전이 시작이 됐는데 며칠째 그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했어요. 아니 진짜 마지막으로 업스테이지 해명이 좀 아쉬웠어요. 시간을 줘야 해명할 거 아닙니까, 시간을. 근데 10초 말고 그러면 1분을 드리면 업스테이지 해명이 되나요? NHN 주주예요. 네, 알았어요. NHN 주주인데 이거랑 NHN 구분도 못 하시면서 무슨? 무시하시는 거예요? 분리된 지가. 기본적인 거는 모두 업스테이지 측에서 해명을 다 했고, 사실 저희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 인사혁신처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거기간에 검증이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던져놓고 표에만 영향을 주자.
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가 저런 질문을 했는데 하정우 후보가 보인 태도 때문에 주말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하 후보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업스테이지 측에서도 해명을 했고 이게 인사혁신처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산필 부대변인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태도 논란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제 북구 주민들 뭐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북구의 뭐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저런 태도를 화가 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구 사람도 아닌 사람이 그 하정우 후보에게 본인이 마치 북구 유권자인 것처럼 막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이미 제기되고 해명도 충분히 된 것에 대해서 뭐 밑도 끝도 없이 또 다시 물어보고 또 그런 것을 영상을 촬영을 하고 이걸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걸 상당히 악의적으로 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북구의 주민이 한동훈 후보에게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거냐. 뭐 잘한다고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라. 그분은 누가 보더라도 북구 유권자이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후보가 됐든 하정우 후보가 됐든 박민식 후보가 됐든 누구든지 똑같이 이게 깨달음이 있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하지만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한동훈 후보를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 후보가 선거운동하는 걸 방해하는 모습을 두고 과연 북구의 진짜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예. 이제 이 해명에서 저는 하정우 후보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업스테이지가 해명했다, 인사혁신자가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네이버의 해명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서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회 문서도 때. 있고 자기 조직장이 허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만주를 받고 그런 어떤 업스테이지라는 그 스타트업에 가서 그 본인의 AI 관련된 일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이거를 허락했다. 그리고 과연 그때 이제 이사회에서 그냥 허용했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네 위에 있는 상사가 허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이버는 이 시간대까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는 깔끔합니다. 하정우 후보가 당시에 그럼 네이버 측에 요청을 해서 그걸 허락한 문서라든지 그 조직장이 했던 것들을 공개하면 깔끔하게 끝날 문제예요. 근데 본인은 자꾸 해명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업스테이지 문제만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이후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AI 수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업스테이지가 독파모라고 해서 정부 지원받는 그 AI 선택이 됐고 근데 네이버는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이버 주가도 떨어졌고 그리고 이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국가 이 투자 펀드에서 5,600억이나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도 인수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경쟁 회사일 텐데 네. 경쟁 회사에 가서 만주를 받고 일을 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네이버가 그래 가서 일해 라고 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정우 후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걸 내면 뭐 해명은 깔끔하게 될 텐데 그걸 아직까지 내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제가 이제 하정우 후보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이미 네이버라든지 업스테이라든지 계약한 계약서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부분을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외에 다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파모에서 탈락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그래요. 컨소시엄이 막 5, 6개가 있거든요. 그 컨소시엄 하나의 컨소시엄마다 적게는 13개에서 많게는 20개 회사들이 같이 응모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업계가 좁다 보니까 1컨소시엄에 있는 사람이 3컨소시엄에도 같이 중복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의 특성인 거고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준비한 건 업스테이지가 아니었는데 두 분의 설명이 너무 복잡할 수 있어서 그렇기 짧게 때문에 좀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네이버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 이의 제기를 할 것이고 하정우 후보가 하는 건 업스테이지는 AI 자문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개발,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업스테이지도 문제가 없다고 했고 네이버에서도 허락을 받았다는 게 하정우 후보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지지자가 물어보니까 저런 얘기를 했고 하정우 후보는요 SNS에 또 한 가지 영상을 올렸는데 한동훈 후보 측 지지자의 폭행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걸 듣고 한동훈 후보는 싸움을 걸려면 나에게 걸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이 오래 그러나? 한동훈이 오래 그러나? 내가 나가 임마! 싸움을 걸려면 저한테 걸라고 하세요. 찌질하게 뭡니까? 하루 이틀 남겨놓고 검증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던져놓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
진짜 민심의 흐름이 대단히 크구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저렇게까지 몸부림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필 부대변인이 얘기하신 것과도 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 하정우 후보 측에서는 외지인인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와서 뭔가 이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이제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는 뭐 유세 선거운동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좀 분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올린 건데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가 폭력을 행사했다. 또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과 이번 사태가 무관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성추윤 부대변인님. 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수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의혹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저 영상과 저런 사태를 봤을 때 정치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저는 한동훈 후보의 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가 너무 과열되어 있습니다. 지지자들끼리 아주 민감하고요. 정말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서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저렇게 조금 몸이 살짝 스쳐도 뭔가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매우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걸 저는 잠재워줘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지지자분들 싸움은 저한테 맡기십시오. 저한테 맡기시고 그런 다툼이 있었을 땐 피하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본인한테 오히려 싸움 걸라고 하면서 본인의 지지자가 가서 저기서 다툼이 생겼으면은 본인의 지지자들이 다툼을 안 하도록 그게 누구 책임이냐 지금 공방할 겁니까? 결국 민감해져 있는 이 지지자들은 서로 전 누구 책임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이걸 다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기에 대해서 뭔가 걸려면 나한테 거십시오 하면서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 다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모습은 새로운 정치, 보수 재건 이걸 내세우는 분이 할 발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동훈 후보가 책임감을 느끼신다면은 이 선거사무소와 관련된 발언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저는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 유권자들, 우리 제 지지자들 저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도록 좀 지양해 주십시오라고 양쪽에서 모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민식 후보와 또 한동훈 후보는 누가 진짜 보수냐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할 주제 파악이 되는 건지는 6월 3일 날 나옵니다. 보수단이랑 그럼 같은 적이 아닌데 본인 그러니까 스타일이 보면은 본인 혼자만의 어떤 야심을 위해서 보수고 뭐 나발이고 간에 다 자기한테 장애물이 되면은 그냥 일회용 소모품으로 내팽개칠 후보예요. 그런데 카메라맨 떨어질 때 봤지 않습니까? 북구를 일회용 불쏘시개로 쓰고 내팽개칠 사람이다. 민주당의 흑색 선전은 모두 거대 정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무소속 한동훈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박민식 후보는 상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선거에서 박민식 후보를 찍는 것은 단순한 사표가 아니라 하정우 후보를 찍는 셈이 됩니다. 제가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부당하게 찍혀나가서 제명당하는 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그 약속도 지킬 겁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계속해서 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식 후보는요. 지금의 지지율은 거품이다. 여론조사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도 맞상대로는 나만 저격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문종영 대변인님,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엇갈린 것 같은데 문종영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상 좀 주목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정치적 태생,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강남에서 쭉 학교도 나왔고 그리고 검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한 전력도 이번 캠페인에서 부각이 됐고 최근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박민식 후보를 찾아서 일종의 박민식 후보를 지원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박민식 후보가 보수 재건을 외치는 한동훈 후보한테 그 보수 재건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하고 맞지 않다. 한동훈 후보가 내세우는 보수 재건은 부산 북갑 시민들이 보기에 정당성이나 정통성이 없다는 걸 끊임없이 지적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있어왔던 뭐
장동혁 당권파라는 말을 굉장히 한동훈 후보가 많이 쓰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이 핍박당했다는 그런 서사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수 재건을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저희 진영이 비상동원 체제 아닙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할 거 없이 다 실질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보수 재건은 일종의 허위다. 허위고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반론을 박민식 후보가 이제 제기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이현종 위원님께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부산 북구갑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장동혁 대표 체제에 어떤 이제 그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이게 뭐 다 허구고 거품이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현종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자, 보수가라고 한다면 자, 보수는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군인들 동원해서 계엄해도 되는 보수인가요? 자, 그리고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부패가 있어도 다 덮어줘야 되는 게 보수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과연 그 혐의 자체가 다 예를 들어서 무혐의로 밝혀졌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혐의가 있고 자, 검사라는 직업적인 것 때문에 수사를 해서 결국은 처벌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 문제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 수사하면 그게 잘못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모순적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계속 끝나고 나서 재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보수 대통령은 수사하면 잘못이고 그다음에 진보 대통령은 수사하면 괜찮고 이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해도 되나요? 자, 그 전륜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보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민식 후보는 계엄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그런 보수라면 그건 아니죠. 그건 보수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가 제시하는 보수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보수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통령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고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안 들이대는 그런 보수 그걸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장동혁 지도부가 만들자는 전륜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 전륜이라고 말은 하면서 전륜 안 하잖아요. 결국 계엄에 대해서 지금 말을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그 보수 가지고 과연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